리버풀이 뉴캐슬과의 리그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했던 홈 3연전 중 첫 경기에서의 승리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리버풀은 골키퍼의 알리송, 왼쪽부터 케르케즈, 반다이크, 호나테, 소보슬라이로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3선엔 맥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 2선엔 학포, 비르츠, 살라, 그리고 최전방엔 위고 에키티케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슬롯 감독은 우풀백으로 칼빈 램지가 아닌 소보슬라이를 선택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뉴캐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를 보는 시각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리버풀 스타일. 리버풀스러운 경기였다. 오늘 경기의 한 줄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강력했던 지난 시즌 초반과 가장 근접한 느낌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오늘 경기에서 5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세부 수치를 살펴보면 xG값 1.95 대 0.33, 슈팅 개수 17대 8, 유효 슈팅 7대 2, 빅찬스 7대 0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리버풀은 전환을 통한 빠른 템포의 경기를 추구했던 팀입니다. 지난 시즌 역습으로 인한 득점 수치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더더욱 점유율이 중요한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경기 리버풀은 유기적인 3일 빌드업을 추구하는 듯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보슬라이가 우풀백으로 출전했기에 흐라베는 라인을 조금 더 올려 6번이 아닌 8번에서 플레이합니다. 또한 소보슬라이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3선으로 들어와주면 흐라벤이 센터백 자리까지 들어와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도 해줬고요. 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뉴캐슬 선수들의 압박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공을 뺏어야만 하는 뉴캐슬은 더 많은 선수들을 압박에 가담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뒷공간입니다. 뒷공간이 리버풀이 가장 리버풀스러운 경기를 펼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슬롯 감독 경기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상대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한 공간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달랐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며 상대를 끌어낸다. 그렇게 생긴 뒷공간으로 공격수들이 침투한다. 그리고 롱볼 혹은 비르츠를 거치는 패스워크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에게 연결한다. 단순하지만 리버풀다운 공격 패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슬롯 감독의 기가 막힌 전술 운용 덕분이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라인을 올리는 팀이니까요. 물론 오늘 경기마저 슬롯 감독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은 템백을 세우는 팀들을 상대로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과를 떠나 과정을 보여줘야만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토 라인의 재림.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기쁨을 넘어 감격스럽게까지 느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비르츠와 에키티케의 호흡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에키티케에게는 전성기 시절 토레스가 보이기도 했어요. 비르츠는 확실히 점점 리그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패스만 놓고 보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템포는 물론 특유의 번뜩임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르츠의 패싱력은 리버풀의 공격 전개 작업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시퀀스 대부분에서 적어도 비르츠를 한 번 이상은 거치고 있죠. 하지만 역시 비르츠의 창의적인 패스가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에키티케가 뛰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비르츠는 에키티케의 득점을 도왔죠. 이게 벌써 올 시즌 6번째 합작골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에키티케의 움직임이에요. 9번 공격수로 출전한 에키티케는 기본적으로는 상대 뒷공간을 찾아다니는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로 내려와 연계에 관여하기도 하고 학포와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윙어처럼 플레이하기도 해요. 그리고 후방에서 탈압박에 성공한다면 에키티케는 곧바로 뒷공간을 향해 출발하죠. 오늘 경기 자신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탈취한 이후 공간을 향한 케르케즈의 패스와 에키티케의 침투 이후 깔끔한 마무리는 마치 전성기 시절 토레스를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에키티케가 요즘 선수들 치고는 유니폼을 크게 입잖아요. 이것도 토레스가 생각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유니폼을 펄럭거리면서 뛰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시즌이 거듭될수록 비르츠와 에키티케의 호흡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에게는 확실한 공격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포와 살라,
오늘 경기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좌우 윙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살라는 확실히 에이징 커브가 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살라의 폼 저하가 슬롯 감독의 전술 탓도 있다고 생각해왔고,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봐서는 살라의 경기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네이션스컵 복귀 이후 더욱 과속화되는 느낌이고요. 물론 오늘도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특정 팀을 상대로 10-10을 기록하는 등 살라가 위대한 선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살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기에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학포에게 더 이상 기대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봐서는 더 이상 그를 두둔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포가 축구 지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나쁜 쪽에 가깝다고 봐요. 물론 자기 자신만 봤을 때 학포는 온더볼 상황이든 오프더볼 상황이든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학포는 동료 선수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야가 너무 좁아요. 뭔가 공만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다 보니 경기 전체를 읽는 능력 자체도 떨어지는 거죠. 우리 선수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미리 체킹이 안 되니 좋은 타이밍에 패스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딘 후 슈팅이라는 매크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마저도 이제는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요. 아무튼 앞에서도 언급했듯 두 선수, 특히 살라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 MOM. 우선 코나테는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 걷어내기 10회, 헤더클리어 5회, 리커버리 4회, 경합 성공 3회 등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해냈죠. 뿐만 아니라 간혹 나오는 후방에서의 볼 배급도 준수한 편이었고, 반다이크의 체력 저하를 고려하는 영리한 커버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나테의 사생활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부친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마음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우풀백으로 대신 출전한 소보슬라이 또한 오늘 경기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게 조금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우풀백인 프림퐁과 브래들리보다 소보슬라이가 그냥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풀백들에게 요구되는 전진성이나 대인마크도 프림퐁과 브래들리에 비해 전혀 떨어져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소보슬라이의 우풀백 기용은 후방에서의 볼 배급이라는 옵션까지 추가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2선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를 우풀백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현재 리버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소보가 잘했어요. 그 외에도 흐라벤베르, 비르츠, 맥칼리스터 등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역시 MOM은 멀티 득점에 성공한 에키티케를 뽑아야 할 듯 합니다. 에키티케는 오늘 경기에서 총 6번의 슈팅 시도 중 4회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중 멀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태클 성공 1회, 걷어내기 1회, 헤더 클리어 1회 등 수비 가담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확실히 에키티케는 올 시즌 리버풀의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리버풀 팬분들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라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박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